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수험생들이 수능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재를 과연 이제 어떤 교재를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 설정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죠.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이제 대다수가 보잖아요. 한 몇십만 명의 학생들이. 근데 이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교재가, 시중에 이제 물론 많은 교재들이 있겠지만 문제집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 지침서가 되는 게 수능 특강이에요. 그죠? 수능 특강입니다. 근데 이 수능 특강이 과목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일단은 영어 강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제 입시 지도를 해오면서 수능 모의고사 해설을 해오면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들 또는 맹점, 그리고 수험생들이 꼭 알고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찍었어요. 자, 우선 명제는 이겁니다.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수능 특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해요. 자,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수능 특강을 이제 품 안에 끼고 수능 특강을 막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수능 특강을 위주로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학생들은 수능 특강 위주로 했지만 뭐 이제 소정의 결과물을 자기가 원했던, 자신이 바랬던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입시 성적에서, 수능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맞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해요. 그럼 과연 이 수능 특강이라는 게 과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집인가, 우리가 수능 특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수능 특강이 과연 정답인가? 수능 특강으로 학습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그 대답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수능 특강을 열심히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은 이게 정답이었던 거고, 수능 특강이 자신한테 맞았던 거고, 수능 특강을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이 자신의 공부 방식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예. yes or no예요. yes라고 할 수도 있고 no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왜 이 대답이 둘로 갈리냐. 자, 그거에 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수능 특강은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라는 문제집과 수능 특강 영어, 그러니까 영어 독해편이 있고요, 그냥 영어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집이 합해서 대략이에요, 600개의 지문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다르기 때문에 14줄에서 17줄 정도 되는, 보세요, 14줄에서 17줄 정도 되는 문단 있죠.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패러그래프 하나를 읽고 문제 한 개를 푸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14줄에서 17줄의 어떤 지문을 읽고, 이 패러그래프 덩어리 문단을 읽고 한 문제를 푸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패러그래프가 600여 개의 지문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 두 권을 합쳐서.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이 600개의 지문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수능 특강을 공부하려면 600개의 지문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Can you memorize all paragraphs? 당신은 이 모든 패러그래프를 다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의 지문들이, 수능에서 연계되는 지문들이 거의 한 대략 10개에서 13개의 지문 정도가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10개에서 13개 정도가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독해가 어떻게 돼요? 28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28개 문제 중에서 10개에서 13개 정도 지문이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그 600여 개의 지문을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겠죠.
다른 과목을 다 포기하고 영어에만 매진한다면은, 또는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또 영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 모자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600여 개의 지문을 암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600여 개의 지문을 다 외워가지고 내가 수능 특강이 수능에서 연계되는 지문 10개에서 13개 정도를 다 맞추기 위해서 내가 600개를 다 외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변형된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특강에서 주제를 고르시오라고 이제 설명됐던 지문이 있으면은 이 지문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수능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로 변형이 된다든지, 또는 수능 특강에서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분명히 이 지문은 내가 보기에 빈칸 추론 문제로 수능에 수특에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뭐 순서별로 이렇게 만만치 않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주제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로, 또는 빈칸 추론 문제가 또는 순서별 문제로, 그죠? 예. 또는 뭐 신경 파악 문제가 또 다르게 출제되고, 그죠? 예. 또는 뭐 이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뭐 주제 찾기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암기했다고 해도 이게 변형된 문제들로 출제가 됐을 때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그죠? 왜? 나는 그 지문만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600개 가까운 거를 갖다 다 외웠거든요. 근데 변형이 딱 되니까 어라? 하고 지문을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글의 어떤 논리 전개 방식 또는 풀이 유형, 풀이법이 다 있죠.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해서 풀면 되는데, 풀면 딱 오케이, 풀면 되는데 그 지문을 내가 봤던 지문인데 뭐지 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분명히 봤던 지문인데 뭐였지? 그러면 기억을 되살리면서 시간만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률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분명히 주제 찾기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본 지문 같은데, 빈칸 추론이네. 뭐지? 하면서 선택지를 본 순간, 1, 2, 3, 4, 5 선택지를 본 순간 막 이제 멘탈이 털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럼 결국에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요, 그냥 놉니다. 다시.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들을 내가 완전히 다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변형된 문제로 출제됐을 때 그걸 맞출 수 있냐? 그 대답은 노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will you have to study 수능 특강을 공부해야 될까요? 수능 특강도 물론 좋은 학습서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암기하지 말라면서요. 자, 볼게요. 수능 특강에 나온 단어들 있죠. 그죠? 모든 지문에 해당되는 뒤에 이제 어휘집이 있어요. 수능 특강. 뭐 이제 1강의 주요 단어, 2강의 주요 단어, 7강의 주요 단어, 그 주요 단어. 그 다음에 이디엄, 수거 또는 수거 표현. 그리고 수능 특강을 이제 지문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문법. 그죠? 수능 특강 이제 지문을 이제 해석하고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문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해석. 그죠? 지문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지문을 이해하는 거. 그쵸? 요런 거 위주로 우리가 그냥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을. 이 지문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 책을 펴놓고 단어 정리하고 똑바로 직독직해하고 이해하고 지문의 주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용으로 생각해가지고 수능 특강을 암기용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거기 막 맹신한 다음에 이거 안 외우면 난 죽을 거야 해가지고 미친듯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학습하는 용도로 읽고 단어 정리하고 해석하고 요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이 이상의 어떤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끝내야 돼요. 그냥 학습용으로 돼야 돼요. 이거는 뭐다? 수능 특강은 암기를 위해서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이제 암기된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학습용으로 공부해야 된다. 똑바로 직독직해하고 어휘 정리하고 본문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죠? 암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수능 특강은 철저하게 영어 학습용 교재가 돼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영어 학습용 교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선생님, 수능 영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영어 대비를 수능 특강으로 이렇게 수능 특강을 학습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크게 있죠.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수능 기출문제 뭐 3개년, 뭐 7개년, 최근 10개년 뭐 이런 거 있죠. 뭐 능률이라든지 마라톤에서 많이 이제 나오죠. 수능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능 기출문제, 수능 특강.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특강은 암기용 교재가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영어 학습을 위한 학습용 교재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특징은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 1년 동안 또는 이제 뭐 반년 이상 씨름해야 될 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는요. 봐봐요. 2월에 그해 2월에 1월에서 2월 정도에 막 이제 많은 부수가 이제 생성돼가지고 다량으로 송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이 뭐 N수생이라든지 고3 이제 수험생들이 그 교재를 하죠. 근데 봐봐요. 그 수능 특강에는 교재 영어 독해하고 영어 수능 특강 영어하고 영어 독해 이 두 권이 600여 개의 지문으로 돼 있는데 매년 초에 다량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송출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 문제들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제작된 문제들일까요? 단기간에 걸쳐서 출제된 문제들일까요? 그렇죠. 단기간에 걸쳐서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어떤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연초에 다량의 부수를 찍어서 600문제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라든지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 패러그래프라든지 거기 선택지들 있죠. 다 객관식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들 모든 문제에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은 다 단기간에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단기간에. 그죠? 매년 초에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문제 만들어가지고 내야 되니까. 근데 수능 기출문제는 보세요. 수능 기출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교수님들이 수능 영어 독해가 이제 28문제, 듣기는 일단 빼고요. 28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출제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28문제가 검증이 된 문제들이죠.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은요, 다 검증이 된 문제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교수님들이 막 이제, 지문도 좋은 지문 딱 골라내고, 지문 이외에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오지선다 선택지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문제들이 수능 기출문제들이죠. 수능에서 나왔다는 문제가 이미 검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능 출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수험생들에 의한 이의제기예요. 이의제기. 선생님, 교수님, 이 문제, 뭐 3번의 이 문제, 2번 말고도 5번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그 문제는 생명력을 잃고 이 교수들도 출제위원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기출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잡고 28문제라는 옥석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특강으로는 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수능에 이미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이 퀄리티라든지 어떤 선택지의 질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굉장히 엄선된 문제들이에요. 수능 기출문제가. 검증이 됐잖아요. 이미 수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죠?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이 위주가 돼서는 안 되고 수능 기출 문제를 한 문제씩 풀면서 패턴을 분석해야 돼요. 그죠? 저번 해에는 빈칸 추론이 뭐 이제 주로 중반부나 초반부에 뚫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선택지는 주로 이러이러한 특성을 지녔구나.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글의 주제가
뭐 중반부라든지 후반부에 나왔더라. 이렇게 패턴을 분석하셔야 돼요. 수능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 패턴은요.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고 자신이 이제 풀면서 그 패턴을 익혀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제일 좋은 게 뭐다? 수능 특강이 아니라 수능 기출 문제다. 자, 그리고 각각에 맞는 풀이 전략, 그죠? 전술을 연마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 토대로 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죠? 뭐 빈칸 유형을 풀기 위한 풀이 전략, 또는 뭐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 대한 풀이 전략, 또는 순서 배열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 전략. 이런 풀이 전략이나 전술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걸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이거죠. 뭐 이제 수시도 써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여러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수능 특강과 기출 문제 이 두 가지를 모두 풀어볼 시간이 없다. 수능 특강도 만만치 않아요. 600여 문제가 있어요. 지문이 있어요. 이걸 이제 또 학습을 해야 되고 수능 기출도 최근 뭐 이제 한 2013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하면은 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거를 다 풀어본다고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책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모두 섭렵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오히려는 참고로 이제 대안을 제시할 때 쓰는 그런 연결사예요. 오히려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답입니다. 예. 자, 수능 특강하고 수능 기출 문제하고 이 두 개를 다 할 시간이 없어. 둘 중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되는데 영어 학습,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둘 다 할 시간은 없어. 그럼 요거를 하시는 게 나아요. 기출 문제. 아까 설명드렸죠? 기출 문제는 매해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3월, 6월, 9월 뭐 수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을 토대로 해서 28문제가 피어난 문제들이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다 검증이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선택지라든지 문제 질이나 난이도라든지 더 엄선된 그런 문제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유형별 풀이 전략과 전술 그리고 풀이 패턴을 연마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수능 특강을 비난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수능 특강도 물론 영어 학습용 교재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학습용이 돼야지 여기에 있는 600개의 지문을 내가 다 외워가지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맞추겠다. 이렇게 가면은 더 이제 시간만 허비되고 좌절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은 철저하게 학습용으로 그리고 수능 기출을 풀 때는 유형별 풀이 전략과 풀이 패턴을 연마하면서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 낫다. 접근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 반복된 훈련으로 수능식 사고 논리를 함양하고요. 이런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 모의고사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지문을 계속 풀어보면서 유형별 풀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사고 논리를 함양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 나왔던 좋은 문제를 토대로 해서 수능식 사고 논리를 함양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한테 좋은 그런 이제 길잡이 또는 방향성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